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추위가 계속되는 겨울철,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있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신체 곳곳에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고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엉덩이에 여드름이나 종기 같은 게 생겨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민감한 부위라서 쉽게 치료받기도 어려워서 꽤 오랜 시간 고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생긴대로 건강톡톡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항문질환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치료는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을지 조성태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치료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것을 알아본 사람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잘 치료되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서운 병일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라는 것은 항문 주변에 구멍이 나서 파고 들어가는 건데요. 항문선 안쪽과 항문 바깥쪽 피부 사이에 터널이 생기는 거예요. 왜 터널이 생길까요? 버러지가 생겨서 파먹는 겁니다. 버러지, 충. 그래서 그 터널이 생겨서 구멍으로 분비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버러지가 중요한 거예요.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충이 바이러스 같은 충이 생겨서 각종 유행병들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예요. 항문 주변에 왜 버러지가 생기고 그것이 버러지가 항문 주변을 파먹어서 구멍이 생기고 거기에서 진물이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열이 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치료를 하는데 이것이 왜 생기고 과연 치료가 생겼으면 그냥 수술하면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수술해서 잘 되는 경우도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대개 섭생이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활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병이 생겼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멍이 한번 생기면 이 항문이라는 것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둔부라는 것은 가장 깊은 곳에 병이 든 것이기 때문에 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쉽게 그냥 수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문 주변에 뾰루지가 난다든지 항문 주변에 터널 같은 게 생기는 이 치료 같은 것은 병이 쉬운 게 아니에요. 깊은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치료하는지 알아보겠는데요. 치료의 한의학적인 관점을 보면은 한의학에서는 이제 루치라고 합니다. 루치. 치질인데 구멍이 나는 치질이에요. 치액이 터진 거예요. 이걸 치루라고 하는데요. 이 루치는 다른 말로는 충치라고 합니다. 버러지가 파먹는 치질이다. 버러지가 엉덩이를 파먹어서 터널이 생긴 거예요. 치질이 오랫동안 되면은 거기에 버러지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이를 파먹어서 열나고 가렵고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둔부라는 것은
아주 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병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파먹는 것이 뼈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매일 배설을 해야 되니까 또 불순물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잖아요. 항상 앉았다 섰다 이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 같이 힘들고 괴로운 병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 치료는 상당히 어렵고 심각한 병입니다. 치료가 왜 생길까요? 주색이라고 그랬어요. 술과 성생활 과다입니다. 과음과 성생활 과다입니다. 근데 왜 따로 떨어졌지 같이 해놓느냐? 술 많이 마시고 성생활을 했을 때 이런 뜻입니다. 또 치질이 오래되어서 버러지가 생겨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질은 가벼운 병이에요. 이 치질도 한의학적으로 잘 나요. 수술하지 않고. 이거는 경증이에요. 가벼운 병인데 치료는 중증입니다. 치질은 실증이에요. 실증이니까 가볍게 이렇게 약을 쓰면 그렇게 오래 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또는 침 치료를 해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발에 놓는 거죠. 거기다 놓는 게 아니라. 루치는 허증이에요. 오랫동안 병이 진행되다 보니까 몸이 허해져서 오는 병. 몸이 허해지면 거기에 버러지가 생겨요. 몸이 허해지면 거기에 암덩어리가 생겨요. 똑같은 얘기. 사람 몸이 든든하고 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몸을 보강해서 병을 치료하죠. 상처가 합창이 안 된다. 수술했는데 합장이 안 돼. 이 힘이 없어서 그래. 그럴 때 보약을 쓰면 희한하게 이게 아무리 기다리고 뭐 항생제 쓰고 뭐 별걸 다 해도 안 되던 이 합장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놈이 병을 밀어내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혈을 식히고 치료 한의학적 치료는 처음에는 혈을 식히고 혈열에 혈이 열받은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써먹어서. 자동차도 많이 오랫동안 가봐 열나죠. 똑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혈을 식히고 열을 내리고 습을 말려야 됩니다. 거기에 자꾸 습기가 차요. 이거를 어떻게 말려요? 그래서 상처 부위도 자연 통풍시키는 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약을 먹어서 기혈이 생기게 해야 돼요. 몸을 보강해야 돼요. 그래서 면역력이 생기게 해야 돼요. 병을 이겨나가는 힘이 생기게 해야 돼요. 생기라고 해서 기육이 다시 돋아나게.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연세가 많은 분이 수술한 뒤에 회복되는 거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건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삼백주산이라는 게 바로 그런 보약. 그 다음에 가미흑지화항간이라는 게 있고 가미신기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다 몸을 보강하는 약입니다. 이거는 가미신기환은 하부를 보강하는 거예요. 가미흑지환은 많은 부분 치료를 하면서 진액을 치고 합장 잘 되도록 또는 배농이 잘 되도록 배농이 잘 되나가야죠. 저절로. 이런 약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치료법이 다 몸을 보강하는 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몸을 보강해서 치료를 치료하는 거예요. 항문질환을 섭생법
항문 질환은 첫째 욕심을 줄여야 돼요. 욕심과 연관돼요. 욕심껏 안 되면 뭐예요? 사람이 화가 나죠. 그럼 항문이 아파요. 그걸 기치라고 그래요. 허하면 보약을 먹어라. 허하면 버러지가 생겨요. 그래서 항문이 가려운 거예요. 항문이 가려워요. 버러지가 있는 거, 버러지. 근데 그게 버러지가 파먹으면, 둔부를 파먹으면 그 치료야. 성생활을 조신하게 해야 돼요. 알맞게 안 할 수는 없죠. 음주를 가능하면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가벼운 병이라도 항문 질환이 왔을 때는 이런 섭생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꾸 재발합니다. 그래서 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치료는 수술하면 낫는다. 맞죠? 수술하면 나아요. 근데 수술을 했는데도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몸이 허약하고 회복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재발되는 경우는 그건 어떻게 보면 임시 치료를 해서 그렇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치료해 보면 한의학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